자, 안녕하십니까. 유사남입니다. 자, 오늘 애플의 아이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품들의 신제품 공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어떤 부분들이 새로웠는지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일단 오늘 애플 같은 경우는요, 신제품 발표를 하고 사실 주가가 지지부진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행사 도중 1.8%까지 하락했다가 그래도 막판에 손실을 회복해주면서 주가는 오늘 0.04% 상승한 220.9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했던 주된 원인은 사실 AI 제품에 대한 발표가 사실 이번 포인트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이미 AI에 대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가장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놀라움이 적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부분들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폰 가격이 쌌어요. 자, 이번에 아이폰 발표를 하면서 4가지의 새로운 버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이폰 프로 라인, 아이폰 플러스, 아이폰 프로 플러스 모델까지, 프로 맥스죠. 이렇게까지 4가지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가격이 정말 해자입니다. 799달러, 899달러의 플러스 모델, 999달러의 프로 모델, 프로 맥스는 1199달러라고 나오면서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됐던, 야, 1800달러, 2000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발표가 됐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아이폰 프로를 포함한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AI 기종을 포함할 거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이미 확실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아이폰 16의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A18, 최신 A18 프로 칩을 탑재해가지고 스마트폰 중 가장 빠른 칩을 자랑하거든요. 그리고 이 칩 자체가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 A18 칩을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약 6코어 프로세서를 사용하고요. 이전 칩보다 30% 더 빠르고 전력 소모도 30%가량 줄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요, A18 프로 칩은요, 약 3년 전에 나왔던 중위급 랩탑들, 지금 우리가 많이 돌리는 GTA를 돌릴 수 있는 모델들의 칩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중위급 모델 인텔 AMD계에 해당하는 게 기크벤치에서 8200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A18 칩도 8200점에 해당하는 성능 스코어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상당히 빠르게 성능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코어 수 더 빠른 코어와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멀티코어 점수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성능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이폰 16는 더 나은 카메라 기능을 제공하고 피사체가 움직일 때도 디테일을 다 찾아주는 타협 없는 디테일을 캡처할 수 있다라고 성능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고요. 또한 긴급 상황에서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AI에 대한 발표에서 이미 있었던 내용이라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챗 GPT에 해당하는 AI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애플의 AI 기능은 웬만한 건 온 디바이스 기능 내에서 처리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 훨씬 더 이점을 가져간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커다랗게 강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무튼 이렇게만 하면 가격 말고는 뭐 그럼 새로운 게 없네요, 딱히 어필할 만한 게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워치와 에어팟에 대한 기능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번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워치, 에어팟 모두 9월 20일 날 출시가 되게 되겠는데요. 자, 일단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시리즈 10이 화면 크기가 30%가량 더 커졌고 두께는 9보다 약 10%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집중했던 사항은 바로 수면 무호흡증 감지 기능인데요. 이게 바로 150개 이상의 지역에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시계를 차고 잠을 자시면 사실 제가 이번에 한번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불평불만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수면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압기를 끼고 자는데 이거를 제가 진단받는데 1,500불이 들었어요. 제가 요거를 뭐 랩에 가서 정비 가져와서 집에서 테스트를 하고
원래 가격 자체가 4,000불이 나왔고 제가 내야 되는 돈만 1,500불, 거의 한 2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애플워치 하나만 차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받을 수 있고, 이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닥터에게, 여러분들의 의사에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애플워치에 추가된 겁니다. 야, 이 정도면 그냥 나도 그냥 아이폰하고 애플워치 사는 게 더 쌌겠는데라고 생각이 좀 들지만, 무튼 이 기능을 통해서 훨씬 더 싼 값에 여러분들의 몸의 이상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고, 여러분들이 애플 헬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을 훨씬 더 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에어팟입니다. 야, 이 에어팟, 저는 이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에어팟 같은 경우는요, USB-C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케이스 크기가 더 작아진 129달러 에어팟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전에 에어팟 프로에만 있던 소음 제거 기능이 포함된 179달러의 중국 버전도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USB 충전 기능이 여전히 탑재된 549달러에 해당하는 에어팟 맥스 헤드폰도 공개가 됐고요. 이 역시 9월 20일 날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가장 집중했던 분야는요, 바로 에어팟이 가을에 청력 테스트 및 임상 기능에, 임상 등급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게 내가 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prescribed 했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보청기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예정이랍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야, 그렇게 길게 하면 누가 알아들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받을 수 있는 처방 등급의, 임상 등급의 보청기 등급을 가진, 그런 성능을 가진 에어팟즈 프로를 여러분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참고로 보청기 가격은 진짜 비쌉니다. 보청기 가격들은 보통 싸면은 1,000불에서 비싸면 8,000불까지 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 진짜 비싼 등급의 아이템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임상 등급의 보청기 기능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는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다른 규제기관과 함께 곧 몇 개월 내에 기관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결국 활성화하면 일반 보청기 기능이 음성 및 기타 환경의 소음과 같은 특정 소리를 실시간으로 증폭시켜주는 거예요. 원래 이게 보청기가 비싼 기능이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잡음들이 증폭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음성, 음악 같은 거를 증폭시켜줄 수 있는 그런 AI 기능이 필요한데, 그거를 바로 에어팟즈 프로가 이번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청력 손실을 감지해가지고 요거를 주변 소음을 막아줄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애플을 사용하는 사용자 3명 중 1명은 항상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시끄러운 환경에 정기적으로 노출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서트 같은 환경이겠죠. 콘서트를 갔을 때 너무나 큰 소리가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리를 줄여주는 기능이 이번에 에어팟 프로에다가 탑재가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아까 봤던 우리 수면 무호흡증 같은 기능, 여러분들이 똑같이 귀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대화형 테스트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사용자에게 다양한 주파수에 해당하는 소음을 제공을 해주고 디스플레이에 포함된 지침에 따라서 따라만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디오그램과 각기의 청력 손실을 나타내는 숫자가 포함된 결과가 바로 아이폰 헬스 앱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게 되고요. 그런 다음 사용자가 음악, 팟캐스트, 통화 같은 오디오를 들을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사용자 지정 청력 프로필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귀 너무 안 좋은데 요거는 너희가 증폭시켜 드릴까요? 요거 너무 크게 듣는데 요거는 작게 줄여 드릴게요 라고 하는 사용자 지정 청력 프로필이 나오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즐길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던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좋은 성능이 포함이 되는데 왜 그럼 애플은 오르지 못하나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 쪽의 경쟁이 아마 가장 커다란 문제로 부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그래도 새로운 놀라움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번에 화웨이가 어닝을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화웨이가 사실 지금 중국 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핸드폰을 판매하는 업체가 됐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애플이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가격을 줄였던 것도 여기에 대한 대항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판매가 지지부진하다가 저저번 분기였나? 근데 가격을 낮췄을 때 갑자기 애플에 대한 제품 판매가
급등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처럼 가격을 낮춰가서 중국에서의 매출을 더 올리고 마진율을 줄이더라도 훨씬 더 많이 판매하는 전략을 통해서 나중에 소프트웨어나 혹은 기타 생태계 판매를 통해서 조금 더 매출의 상승을 노리는 것 같은데, 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 대한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번에 애플이 챗GPT AI를 도입하게 되게 되는데, 여러 AI를 도입하죠. 근데 여기에서 중국에서는 결국 검열이 들어갈 필요가, 검열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챗GPT를 다운그레이드를 하거나 혹은 아무래도 현지 업체에서 새로운 업체를 찾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했을 때 UBS나 골드만삭스 쪽에서 투자 의견을 상승으로 돌릴 수는 없다. 9월 내내 아마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모든 부분들이 특히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은 아이폰에 대한 판매가 확실히 확정이 된 다음, 이번에 빅 교체 사이클이 나온다라는 게 확정이 된 다음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번 애널리스트들 혹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번 애플의 신제품 발표 어땠는지 여러분들 채팅과 코멘트로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한 번씩 공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모든 이야기, 관찰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